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받은 총 금액은 1억 6천만 원이나 됩니다. 무료 자금, 무상 자금이라고 하는 건 조그만 거라도 한 번을 잘 받는 게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예비 창업 때 받았던 그 5천만 원이 기반이 돼서 두 번째 3천만 원 무료 자금도 선정된 힘이 있었어요. 심사위원들은 무엇을 보냐면 대표 자체를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한다면 이미 점수를 따고 들어간 것이죠. 지난 10년 동안 1,000명 이상의 사장님을 컨설팅하면서 정부 무상자금도 지원해드렸고 절세까지 원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재난지원금 같은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최소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에서 1억 혹은 2억 정도 되는 무료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한 사항들을 갖고 있어요. 매년 도대체 정부는 얼마나 많은 돈들을 우리 소상공인 혹은 자영사업자,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자금을 풀까? 정말 궁금해 하시죠? 경기 화성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 이청년 대표는 지금 5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화장품을 떼다 판 전자상거래 역할을 했고 그러다 사업이 조금 진전되면서 위탁 제조도 하고 계셨고 최근에는 조그만 공장을 얻어서 거기서 일부 품목은 직접 제조도 하고 계세요. 이분은 4가지의 정부 무료 자금을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 무료 자금을 5천만 원 정도 받은 것인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아마 들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무료 자금인데 경쟁은 치열한데 여기서 5천만 원 먼저 받았고요. 두 번째는 수출 무료 자금을 받은 것인데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특허 인증, 규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출 관련한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 받은 것은 관련된 사업 자금인데 이것도 무료 자금이에요. 4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제품을 해외 수출하려고 하니까 제품에 대한 테스트, 안전 인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홈페이지 만들고 영상 만들고 이런 것들도 무료 자금을 지원받았죠. 네 번째 받은 것은 그래도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자동화 공정이 좀 필요해서 자동화 자금을 지원받았어요. 4천만 원 지원받은 건데 이름은 스마트 공방이라고 하는 중소벤처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렇게 4가지 무료 자금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받은 총 금액은 1억 6천만 원이나 됩니다. 물론 이 대표님이 다른 것도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개발비를 도전하기도 했는데 1억 원짜리 개발 자금, 무료 자금이에요. R&D 자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떨어지셨어요. 그 이유는 이 대표님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마케팅을 기반으로 하는 또 해외 수출에 좀 남다른 어떤 열정을 가진 대표님이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싶고요.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떨어졌지만 다른 4가지는 합격을 했죠. 이 대표님의 합격 노하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창업 무료 자금을 5천만 원 받은 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이 대표님이 갖고 있는 해외 수출에 대한 남다른 열정, 해외 수출에 대한 집념 이런 부분들이 심사위원 그룹에 상당히 어필한 것으로 보여졌어요. 특히 화장품에 대해서는 경쟁자도 많고 진입자도 많고 치열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의 무상 자금을 받은 거가 바로 그런 대표님의 열정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2년 차에 받은 거예요. 2년 차 됐다 그래서 수출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남다른 국내 사업에 대해서 집중했다라기보다 이분은 국내 사업과 더불어서 해외 시장을 아예 처음부터 노렸죠. 전액 다 해외 수출하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수출 초기에 약간의 수출 실적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정부 무료 자금, 무상 자금이라고 하는 건 조그만 거라도 한 번을 잘 받는 게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초기 때 예비 창업 때 받았던 그 5천만 원이 기반이 돼서 두 번째 3천만 원 무료 자금도 선정된 힘이 있었어요. 수출 자금, 무료 자금 3천만 원이 그 계단식으로 과거의 약간의 성공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공을 가져온 원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2년 차에 수출 바우처라고 하는 무료 자금 3천만 원에 선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3년 차였어요. 수출과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인증, 마케팅, 홈페이지, 특허 이러한 사업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무료 자금이 필요했어요.
이번에는 4천만 원짜리 무료 자금인데 중소벤처부가 진행하고 있는 혁신바우처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또 선정이 됐습니다. 4천만 원이라고 하는 무료 자금을 받아서 사업에 죄다 투입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3년 차에 또 된 것이 비록 화장품 공정이 작지만 거기 자동화 공정이 되지 않으면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병입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자동화 생산 공정이 이 대표님한테는 필요했어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건 좀 큰 공장에 해당하는 거고 스마트 공방은 작은 소규모 공장에 해당하는 건데 이 대표님 이 프로그램에도 선정이 돼서 4천만 원의 자동화 장비와 프로그램들을 소프트웨어 이런 걸 지원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이제 처음에 전자상거래처럼 출발했던 그 기업이 제조의 모습을 살짝 띄고 이제는 제조 기업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는 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방이라는 이 무료 자금이 좋은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성공 요건도 보니까 1차 성공, 2차 성공, 3차 성공이 작은 성공이 쌓여서 이런 것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합격 비결은 바로 계단식으로 성적과 실력을 쌓아 나간다.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무료 자금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 첫 번째는 사업과 관련한 무료 자금, 두 번째는 창업과 관련한 무료 자금, 세 번째는 개발과 관련한 무료 자금, 이렇게 창업, 사업, 개발 이렇게 크게 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대략 맞을 것 같습니다. 창업 무료 자금은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창업 안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창업 7년까지 혜택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비 창업할 때 받을 수 있는 돈,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이렇게 통칭 이름하는데 이름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보통 1억 이내의 자금을 무료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물론 중앙부처는 한 5천에서 1억 정도의 무료 자금이 있지만 지방의 지자체에는 2, 3천만 원, 3천만 원 전후라고 하는 이런 무료 자금의 기회도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창업해서 3년 이내까지를 초기 창업 기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돈도 중앙부처는 약 5천에서 1억 정도 되고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은 3천만 원 전후 이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창업 7년 이내의 기간을 보통 도약기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창업도약 패키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창업 무료 자금들은 이렇게 편제가 돼 있고요. 주로 상반기 때 제일 많이 예산이 편성돼서 나오고요. 하반기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무료 자금이라고 하는 영역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지수만 해도 아마 1000가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면서 시작해서 많은 이 사업 자금이 들어가는데 대표님이 고민하는 많은 경우들을 충당할 수 있는 무료 자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또한 정보를 몰라서 대표님이 신청을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더라도 떨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금액이 한 3천에서 5천 정도 되는 것은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은데 반해서 어떤 게 높냐면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따라서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건 준비되지 않으면 낙방하기 쉽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발비라고 하는 거 있는데 개발비 무료 자금. 우린 R&D 자금, 기술개발 자금 이렇게도 불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단순 경쟁률로 본다면 다른 창업 무료 자금 그리고 사업 무료 자금에 비해서 경쟁률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겉보기는 그렇고요. 진짜 경쟁률은 실력자들끼리 경쟁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정보를 몰라서 하는 것보다는 잘 준비해서 도전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보통의 예산들은 작은 게 한 5천이고 보통 1억에서 2억, 많으면 3억, 5억짜리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기도, 부산 같은 광역시 혹은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이러한 개발 무료 자금도 꽤 많이 있으니까 거기도 도전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합격 방정식에 대해서 별도로 꿀팁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금액이 작은 경우 이럴 때는 주로 서류만 봅니다. 사업 계획서만 잘 쓰고 서류만 제대로 한다면 거의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금액이 크다. 즉 혜택이 많은 거는 난관이 있다는 거죠. 장벽이 존재해요. 이 장벽에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죠. 두 번째, 발표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면접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발표 평가인데요. 가서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심사위원들이 와서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든 오든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인원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또는 5명이 됐든 본질은 같은 거예요. 발표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드리려고 해요. 발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팩트 있는 내용을 앞부분에 이야기하라. 유튜브와 똑같죠? 관심 없는 거는 바로 패스. 심사위원들도 똑같습니다. 앞부분에 핵심을 담아라. 두 번째, 핵심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1분 이내로 말하는 걸로 끝내라. 만약에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면 따봉입니다. 세 번째, 발표 자료에 불필요한 근거 자료는 싹 빼버려라. 핵심만 담아라. 정말 훌륭한 아이템을 발표해서 궁금한 사항이 심사위원들이 생긴다면 궁금한 내용을 먼저 물어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료는 싹 빼도 좋다고 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신감 있게 말하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심사위원들은 무엇을 보냐면 대표자의 태도, 마음가짐, 자신감을 봅니다. 대표 자체를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한다면 이미 점수를 따고 들어간 것이죠. 초창기 스타트업은 뭘 보고 하겠습니까? 정부나 공공기관, 투자자, 사람을 보고 합니다. 대표님을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알면 무료자금 대부분에 대한 정보부터 전반적인 사항을 90%는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첫 번째, 창업 무료자금, K-스타트업. K-스타트업을 기억하세요. 중소벤처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창업 무료자금과 관련한 정보가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무료자금이라고 할 때 현금만 무료자금이 아니라 다양한 무료자금이 존재합니다. 공간에 대한 거, 교육에 대한 거, 컨설팅에 대한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존재하니까 여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면 거의 대부분 정보를 획득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사업비 무료자금, 기업마당,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컴퓨터를 통해서도 보지만 스마트폰에 앱을 하나 깔아 놓으시면 됩니다. 기업마당이라는 앱. 대한민국의 자영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99%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사업 무료자금부터 시작해서 각종 대출 정보, 정부의 정책자금 정보, 온갖 정보들이 여기를 통해서 하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100%는 아니라는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의 온갖 제도와 정책은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든 빅데이터를 다 다룰 수가 없어요. 빠지기도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99%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세 번째, 개발 및 무료자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정보진흥원, 기정원이라고 하는 것,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꼭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 무료자금에 대한 정보가 여기를 통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제대로 활용하시면 대표님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000명 이상의 사장님을 컨설팅하면서 큰 힘을 받은 제 인생 책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책을 고를 거예요. 사장님들한테 무조건 추천하는 인생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그 유튜버 신사임당님은 인생 떡상하는 책이라고 추천을 했죠. 지금 갖고 있는 습관을 어떻게 좋은 습관을 쌓아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생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사업 전반의 어려움을 모두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에요. 대표님도 이 책 읽고 인생에서, 사업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